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이모티콘을 그려보고 싶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망설이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카카오톡에서 볼 수 있는 귀여운 이모티콘의 주인공 꾸노랑 작가님 모시고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클래스 101에서 주말 안에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방법, 꼬노랑의 꿀팁과 노하우가 가득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티콘 작가 꼬노랑입니다. 클래스 101에서 이모티콘 작가가 된 계기를 봤었는데 혹시 여기서도 간단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모티콘 작업하기 이전에는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되게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이제 제안해서 이모티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랑 작업이 잘 맞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작하신 캐릭터들 한번 자랑해주세요. 제 이모티콘들은 지금 여기에도 지금 몇 개가 있는데 하찮은 애벌레 무행이, 그리고 뭐 딸기 토끼 베띠, 숲속의 작은 꼬람지, 아니면 그냥 뭐뭐 한 걸 어떻게 이런 시리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출시 예정인 이모티콘을 포함해서 총 이제 38종의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 캐릭터 하나하나가 되게 개성있고 작가님한테는 소중한 캐릭터일 것 같은데 유독 애착이 가는 캐릭터도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캐릭터에 애착을 갖는 편은 아니에요. 되게 물론 제 캐릭터들의 애정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하지만 이렇게 캐릭터 하나하나에 크게 애착을 갖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도 저는 지금 단계라고 아직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승님 받았을 때도 조금 멘탈적으로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더 그러시는 네, 것도 있어요? 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하셔서 의외의 답변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러면 미승이 됐을 때 멘탈 관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왜냐면은 이번에 조금 잘 안 됐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과정이고 이후에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이모티콘 작가 활동만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이모티콘 작가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모티콘을 이제 업으로 삼는다고 하면 부업 정도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모티콘이 되게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서 당연히 처음에 부업으로 시작하기엔 되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전업으로 할 생각이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저랑 잘 맞아서 기존에 하던 일을 점점 줄이면서 이제 전업으로 하게 됐어요. 전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이모티콘 작가를 전업으로도 추천하시나요? 처음부터 전업으로 시작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모티콘 작업이 본인한테 잘 맞을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모티콘은 이제 첫 승인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랑 상품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출시 대기 기간까지 다 합치면은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된 출시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처음에는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약간 그래도 이게 전업으로 하시니까 약간 주변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입을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게 작가님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이모티콘마다도, 제 이모티콘마다도 되게 수익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많은 캐릭터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셨다는 건데 한 세트를 만들고 제안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세요? 작업을 시작하고 보통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제안까지 마무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클래스 명처럼 주말 안에 끝나는 거네요. 저는 그래도 확실히 이제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좀 더 작업 속도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특별한 노하우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작업을 할 때 이제 작은 디테일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작업하다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고 하나에 막혀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이제 속도가 확실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작가님 하루 작업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사실 평일 주말 따로 없이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7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다른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그냥 시간 낼 때 계속 짬짬이 그런 식으로 채우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모티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기도 하고 저도 되게 궁금했던 건데 이모티콘을 만들 때 어떤 프로그램과 그 장비가 필요한지.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그리고 PC를 활용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클립 스튜디오도 많이 사용하시고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 전용 프로그램이라서 그렇게 하시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하시는 작가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아이패드 많이 사용하시니까 시작하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패드로 주로 작업을 하고 아마 초보자분들이 제일 작업을 처음 접근하기 쉬운 게 아이패드로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비도 장비인데 그림 그리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못 그려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생각보다 그림 실력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캐릭터가 제 처음 출시한 이모티콘 무행인데 되게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 처음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이거 따라서 그려보라고 하면 되게 편하게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단순하게 그려도 나름 기획 같은 부분이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이제 충분히 좋은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보다는 기획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막상 기획을 한다고 해도 이게 초보자분들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기획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이모티콘을 작품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품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게 좋아요. 이제 내가 만든 이모티콘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용될지 생각해서 기획을 하면은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되게 컨셉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사람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쓰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이모티콘을 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컨셉을 잡아서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정말 모든 기획 안에 그 이름 짓는 것도 들어가 있을 텐데 네. 캐릭터 장명은 어떻게 하세요? 캐릭터 장명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 다른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동료 작가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챗 GPT 도움도 조금 받아요. 아, 챗 GPT요? 네, 그러니까 크게 많이 도움 받는 건 아니고 제목 같은 거 지을 때 그냥 그런 키워드 컨셉이나 그런 키워드 같은 거를 입력을 해서 이제 물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 이상한 답변을 줄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되게 괜찮은 키워드라든지 그런 문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조합을 해서 이제 제안할 때도 응용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챗 GPT가 이렇게 여러 군데 쓰이는지 몰랐어가지고 카카오톡 이모티콘샵 보면은 이런 애벌레나 고양이, 토끼처럼 컨셉이 비슷한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것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시장성을 가지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비슷해 보여도 사실 그 안에서도 되게 차이가 많고 그런 부분을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잘 살려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약간 작가님은 트렌드 조사나 그런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이모티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매일 아침에 출시가 되는데 아침에 출시되는 이모티콘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요. 이제 출시되는 이모티콘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오는구나 그런 걸 계속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 이모티콘을 계속 만드는 편입니다.
아, 그럼 진짜 확실히 신규 이모티콘을 분석하는 것도 진짜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움티라고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멈티라고 들었는데 이게 움티가 멈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데 초보자가 움티를 도전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모티콘에서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크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초보자분들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애니메이션을 따로 배운 게 아니라 혼자서 막 인터넷 찾아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익혀 나간 거라서 이제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이제 제한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면은 이제 당연히 멈춰 있는 거 먼저 시작을 하셔도 괜찮죠. 시작은 상관이 없는. 네네. 약간 지금까지 되게 의외의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이모티콘 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넘어야 하는 과정이 바로 승인 심사죠. 이모티콘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카카오톡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카카오톡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모임 어플인 밴드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되는 스티커나 아프리카 TV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스티커를 판매하는 오지큐 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나 아니면 뭐 라인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많네요. 네, 생각보다 이모티콘이 활용되는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카카오 이모티콘 심사가 이전에 비해 어려워지면서 미승인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미승인 받는 이모티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퀄리티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모티콘 자체의 상품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서 그럴 것 같아요. 이모티콘의 상품성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림이 뭐 예쁘고 잘 그렸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이모티콘이 이제 활용성이 좋고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모티콘이 만들어져야 조금 더 승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미승이 돼도 이게 애착을 가지고 그리다 보면 쉽게 못 놓을 것 같은데 그 미승이 된 이모티콘을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이모티콘 이제 기반으로 그런 뭐 서로 피드백해주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오픈 카톡방이 굉장히 활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정보를 얻고 피드백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기존에 이제 미승이 받았던 이모티콘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이모티콘을 좀 만들어서 제안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이모티콘 스타일도 본인한테 맞을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초반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진짜 많은 것 같아서 클래스 101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클래스 101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고 당연히 거기서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이제 이모티콘 뭐 시안 그리는 법, 이제 움직이는 거 만드는 것까지 다 제안하는 과정 전체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A부터 Z까지. 저 온라인 말고 작가님께 직접 배울 수 있는 뭐 대면 수업도 있나요? 네, 오프라인 수업은 이제 연남동에 있는 슥삭화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매달 중순쯤에 다음 달 수강 신청이 시작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클래스 신청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계실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모티콘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사실 이모티콘 개수가 많다 보니까 중간에 되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모티콘 작가의 길을 이제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꾸노랑님과 함께 이모티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작가님 클래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더보기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세상을 파인드하다. 파인드 클래스.